안녕하세요. 처음 사연을 보내보는 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나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유독 심하게 감정이입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이랍니다. 제가 영화에 감정이입을 하게 된 것에는 제 주변에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기생충 같은 인간이 있어서였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다니까요. 그 여러 명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기생충 같은 짓을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제 이야기에 귀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그게 자랑이라고 자꾸 떠들어대는 거야 너희는? 아 좀 적당히 해 좀. 너희 재현이 앞에서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 알아? 오빠 말 진짜 그렇게 서운하게 할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돈 없으니까 없다고 한 게 죄야? 없는 집안이면 없는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아이고 무슨 홍길동이냐 우리가? 가난한데 가난하다고 말도 못해? 누가 그거 때문에 그래? 내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 같냐고. 너희가 돈 없다 뭐 한다는 핑계로 자꾸 헛짓거리 하려드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없는 집안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던 시댁. 그게 저희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가족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저는 없는 집안이라는 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시댁 사람들은 말하자면 정말 끝이 없어서 입이 아프기는 한데요. 저희 시댁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제외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년들은 없다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것에 더불어서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거나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야 하는 것으로 뻔뻔스럽게 굴기도 많이 굴었어요. 그래서 사건도 많았죠. 어머머 내가 못 산다. 아니 대체 왜 그러셨다니. 아이고 이게 무슨 동네 망신이야. 그게 뭐 얼마나 그렇다고. 그리고 사돈 처녀들도 아직 젊잖아. 돈이야 벌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건데 왜 그러고 있는 거라니. 아이고야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내 말이 누가 아니래? 나 정말 오빠랑 가다가 동네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막말로 그거 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한다고? 나 정말 머리 아파 죽겠어. 시어머니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시누이들까지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일이 더 커지는 것 같아.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다를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믿고 사는 시어머니와 두 명의 시누이의 행동은 저희 친정 식구들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 세 모녀가 했던 가장 추악한 짓을 고르라면 쓰레기 봉투 사건이 탑3에 들지 않을까 싶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명은 이웃들 종량제 봉투 안에 있는 쓰레기를 비우고 그 비워진 봉투 안에 자기네들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리는 신종 거지 짓을 했어요. 저도 저런 거 뉴스로만 봤지 실제로 제 주변에서 더군다나 제 가족이 저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그 사건 현장에 저와 남편이 함께 갔었어요. 그래도 시댁 식구인이 해외 출장 다녀와서 사온 선물 주려고 남편과 시댁에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차도 와 있고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 저럴 줄 알았어. 아주 그냥 개망신을 제대로 당해야지 말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주 제대로 걸렸네. 제대로 걸렸어. 그러면 저쪽 집이랑 나머지 셋이랑 붙는 거야? 아이고 잘 걸렸다. 끝까지 그렇게 아니라고 물증 있냐고 난리를 치더니만. 빌라에서 이웃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게 뭐겠어요? 싸움 구경 아니겠어요? 남편이랑 저는 누가 싸우나 보다 하고 차를 세워두고 빌라 입구 쪽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세상에 웬걸요?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저희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다른 아주머니들 몇 분과 다투고 있었죠. 특히나 이웃들이 정말 많이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지야? 그지냐고. 그지? 아유 이게 진짜 너 지금 우리한테 그지냐고 한 거 맞지? 아이고 그래 네가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응? 그래 한번 해보자고. 세상에 나는 도둑고양이가 이렇게 하는가 했어. 하기야 고양이가 이렇게 봉투를 풀을 리가 없지 하면서도 설마 하니 인간이 돼서 이런 추잡한 짓을 하나 했다고. 지금도 저 때가 떠올라서 너무 창피해요.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장성한 자식을 3명이나 둔 시어머니가 저런 유치한 말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딸들을 보면서 잘한 짓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저 경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출 줄 모르고 자신만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나가기 시작했죠. 정말 기가 찰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논리였거든요. 뭐? 추잡한 짓? 아니 이 여편네가 우리가 뭐 무슨 추잡한 짓을 했는데 우리가 뭘 했다고 경찰까지 불러서 사람을 이렇게 개망신해 주는 건데 이거 아주 웃기는 여편네 아니야? 웃겨? 아이고 이 빌라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 다들 누구를 보고 웃기다고 할지는. 당신네들은 오늘 아주 잘 걸렸어. 아이고 내 머리털 다 뜯기네. 머리털 다 뜯겨? 내가 아주 니년 두피까지 뜯어버리고 싶다. 이 싹수 없는 여편애 같으니라고. 그러게 너희가 쓰레기 봉투를 잘 묶어서 안 끌러지게 했으면 우리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원인 제공은 너희가 해놓고 왜 우리만 탓을 하는데 이 나쁜 것들아. 시어머니는 경찰이 말리는 대로 이웃 아주머니 머리채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시누이들 역시 자기 엄마를 말리지는 못할 망정 쓰레기 자기네들이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죠. 시누이들과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대던 아주머니들 중 한 분 자녀가 핸드폰을 척하고 경찰한테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명확히 시댁 식구들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와 남편도 저기서 싸우고 있는 시댁 식구들 가족이다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경찰들이 보고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 핸드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시누이 2명 얼굴이 찍혀 있었어요. 세상 신난다는 표정으로 남의 집 쓰레기 봉투 내용물을 버리고 자기네들 쓰레기를 구겨 넣는 모습 말이에요. 아, 오빠도 진짜 유난이다 유난이야. 창피하지 않아? 아니 창피하는 걸 모르는 거야. 언니랑 오빠가 저 사람들한테 왜 사과를 해요? 사과하지 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처럼 되잖아요. 아, 나 정말 새언니랑 오빠 때문에 돌겠어. 왜 우리한테 잘못한 것처럼 그러냐고. 조용히 안 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사과드릴 거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 너무나 명백한 증거에 뭐 어떤 선택권이라는 게 있겠어요. 결국은 그날 저 싸움도 저랑 남편이 다 처리하고 저희 부부가 나서서 이웃분들한테 사과드렸어요. 곧 죽어도 자기네들은 사과할 수 없다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던 시누이들이랑 시어머니는 되려 사람들이 유난 떤다고 궁시렁거렸고요.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집안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건 새발에 피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아이고, 더한 것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은 쓰레기 봉투를 뒤졌다는 그 자체가 저랑 남편한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칼을 빼들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엄마는 연세가 드셔서 엄마가 저런 생각 갖고 사는 거 못 고친다고 치자. 사람 생각 바뀌는 거 40 넘어가면 힘든 거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그런데 너희는 뭐야? 너희 둘이 엄마 옆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했어야 하는 거잖아. 너희가 똑같이 뭐 하자는 건데. 뭐가 뭐 하는 거야? 엄마 생각이 그러고 뭐가 잘못된 건데. 엄마 생각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오빠 지금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말하는 요지가 그거냐? 말 돌려가면서 엄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입 다물고 너랑 세희 둘 다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해. 안 그러면 나 진짜 이 집에 발도 안 들이고 모른 척 남남으로 살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용돈을 안 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저랑 남편 둘 다 시댁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도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다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래도 자기들 용돈할 정도는 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남편이 앞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몇천 번을 했던 말이었어요. 일단 시누이 2명 다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둘이 연년생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조건을 너무 따집니다. 그래서 직장도 더럽게 까다롭게 찾아다녔어요. 뭐 워라밸? 근무 시간 때문에 자기네들 휴식을 못 한다나요? 그럼 그렇게 워라밸 따지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근무지를 고를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사업을 구성해서 해보던가 뭐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돈은 필요하고 일은 덜하고 많이 쉬고 싶다는데 처음부터 그런 회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 구했다고 들어갔다가도 그만두고 나오거나 아니면 잘리거나 뭐 둘 중 하나였죠. 그러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데 그 아르바이트도 길게 안 했어요. 요즘 MZ 스타일이야 이게. 아, 새언니도 몰라요 설마? 요즘 우리 같은 MZ 세대들 딱 우리 먹고 쓸 만큼만 일해요. 그렇게 일하다가 돈 떨어지면 다른 일도 하는 거고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 평생 쫓기듯 일만 하다가 죽을 거예요. MG 같은 소리 하고 있다. MG 같은 소리 하고 있어. MG? 나이 30에 MG? 그래 MG 맞네. 미친년 지랄하네. MG 정신 차려.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 정도로 너희 둘이 그렇게 아껴서 먹고 쓴다고? 헛소리 하지 좀 마. MG는 무슨. 나이 30대에 자기네들이 MG 세대라고 떠들어대는 시누이 2명을 보면서 저 역시도 남편이 했던 미친년 지랄하네 라는 그 말을 너무나 해주고 싶었어요. 당일로 해서 하루 벌어 좀 쓰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일을 구한다? 아이 뭐 어찌 보면 모험적이고 좋죠. 그래요. 이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없는 상황에 좀 아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와중에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는 어찌나 많은지 시어머니나 시누이 2명이나 죄다 뭐 사는 거에 돈을 다 썼어요. 이미 쓰레기 봉투 사건 이후에 시댁 식구들한테 화가 단단히 나 있던 저는 시누이들의 저런 개념 없는 발언에 단단히 화가 나버리고 말았죠. 아가씨들이라도 생각을 잘해서 고쳐야죠. 어머님이야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일자리 못 구하신다고 쳐도 아가씨들은 아니잖아요. 제 동생도 아가씨들이랑 동갑이에요. 그런데 걔 지금 혼자서 자기 사업 잘 해나가고 있어요. 이건 의지 차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언니 동생이랑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 동생은 대학도 잘 나왔잖아요. 사업도 연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유 아가씨, 나는 아가씨 그 핑계. 아우 듣고 싶지도 않네요. 매번 그렇게 핑계대는 거 그거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창피한 거 맞죠? 계산을 하던가 좀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시누이 2명은 다 저런 식으로 늘 핑계만 댔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그걸 해낼 수 없는 핑계를 찾더라고요. 전날 사건 이후에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용돈을 아예 끊을 수는 없으니 체크카드에 그 돈을 넣어서 드렸어요. 정말 현금이 필요할 때는 남편이 그쪽으로 계좌이체 해줬고 비밀번호도 남편이랑 저만 아는 걸로 해서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금전적 자유에서 차단을 시킨 거죠. 그리고 돈을 쓸 때마다 어디서 썼는지 알림 뜨게 했어요. 번거로워도 이렇게 하는 게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시누이 2명이 알바를 좀 더 자주 나가긴 하더라고요. 곧 죽어도 회사는 안 들어갔지만 말이에요. 아유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얘 너도 참 대단하다. 아니, 나는 너희 남편이 암만 좋아도 너희 시누이들이랑 시어머니 같은 기생충들이 옆에 있으면 그 결혼 생활 진짜 집어치웠을지도 몰라. 아니 너희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나가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다. 아 진짜 마늘이랑 쑥을 한 1톤씩은 먹여야 사람 될라나 싶어. 진짜 우리 남편 하나만 보고 내가 결혼 생활하는 거야. 그래 네 남편 좋은 사람인 거는 내가 인정하지. 아 그런데 참 너희 시댁 인간들 대단하다. 그것도 내가 인정한다. 제 주변에서도 시댁 식구들의 진상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몇몇 친한 친구들은 그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우리 남편을 보고 결혼 생활하는 거다라고 하면 너희 남편은 인정한다 라는 반응을 보였죠.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저러고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면서 사나 싶으셨겠죠? 그럼에도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 해왔던 이유는요. 저희 남편이 사람이 정말 진국이라는 이유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도 자기가 악착같이 공부해서 일해서 자수성가한 게 저희 남편이에요. 돈을 떠나서 저는 제 남편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남편과 저는 업무 미팅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둘 다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서로가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장서방 이것 좀 먹어봐. 아유 우리 집 철딱선이 데리고 사느라 힘들지. 애가 우리 집에서 첫째로 컸어도 어리광이 더 많아. 내가 항상 고맙게 생각해. 그나저나 일은 잘 돼가는 거야? 네 그럼요. 장모님이 소개해 주신 덕분에 정말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정이 엄청 야무집니다. 장모님 보고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그런 진국의 면모를 저희 친정엄마도 제 여동생도 참 좋게 생각했었어요. 남편 역시 저희 친정 식구들을 참 좋아라 했죠. 시댁과 달리 저희 친정은 재정 상황이 꽤 좋았어요. 이걸 굳이 숨길 필요는 없는 거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참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만 사돈이나 저나 처지가 같으니 괜히 동질감도 느껴지네요. 박간 양반 두 분 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그렇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성미가 급해서는 자식들 커서 결혼하는 것도 안 보고 그렇게 일찍 갔나 싶네요.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상견례 당시 당신들 처지가 같다면서 아주 잠깐 동질감을 느끼셨던 적이 있었어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당신들 배우자와 사별을 하셨거든요. 저희 친정아빠는 저랑 제 여동생이 중학교에 가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를 맞은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 두 자매를 그 누구보다도 잘 키워주고 싶으셔서 일을 더 열심히 하셨죠. 여기서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의 차이점이 나타난 거예요. 그 차이점을 저희 남편은 아주 높게 샀어요.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저희 엄마는 공부를 하시면서 돈을 버셨다는 거예요. 엄마는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걸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땅을 투자하셨죠. 그래서 엄마는 그 노력의 결실로 수도권에 18평짜리 아파트를 세 채나 갖고 계셨어요. 물론 그 외에도 땅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사는 그 빌라도요. 저희 친정엄마가 세를 주신 건물이었어요. 사돈, 제가 이런 부탁드리는 거 면목 없는 거 아는데 저희가 상황이 정말로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남편 없이 자식 키운 같은 입장끼리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그냥 달라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좀 저렴하게 안 될까 싶어서요. 보증금 없어서 당장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를 찾아갔던 거예요. 저와 남편도 모르게 말이에요. 당시에 저희 친정엄마는 아빠와 사별을 하고 나서 저희 자매를 데리고 생계에 허덕일 때 그 모습이 떠올라서 시어머니한테 보증금은 최소로 받고 월세로 내주셨어요. 보증금을 최소로라도 받은 건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한다면서 받아두신 거였죠. 아유, 오빠가 어떻게 이래? 오빠 우리 가족 아니야? 오빠 우리 가족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아, 나 바꿔줘봐. 오빠 이제 새언니 친정집 아들 노릇하기로 한 거야? 아, 뭐야, 왜 우리 집은 안 챙기는데? 월세 그거 고작 2개월 밀린 거야.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내?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지금 알아두었거든. 그러게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월세를 밀리래? 야, 그 월세 그거 너랑 세아랑 둘이서 그놈의 워라밸 좋은 단기 알바인지 뭔지 그거 3일만 나가면 버는 돈이야. 그런데 그걸 너희 몸 피곤하다고 안 해? 내가 우리 처가의 아들이냐고? 차라리 나도 그러고 싶다. 망신 좀 적당히 시켜. 장모님이 아니라고 해도 다음 달까지 월세 3달치 안 내면 내가 그 집에서 다 나가게 할 거야. 행동 똑바로 좀 해. 남편은 시누이들이 월세를 밀릴 때마다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물론 시누이들은 거의 발작을 일으키다시피 저희 남편의 행동에 기겁을 했지만 말이죠. 그렇게 저희 남편은 오히려 자기 엄마보다 저희 친정엄마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엄마도 집에 든든한 사이가 생겨서 좋다며 많이 의지를 하셨고요. 엄마와 남편 사이에 신뢰가 생긴 건 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장모와 사위 사이라고 해서 갑자기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한 번은 저희 부부와 저희 엄마, 여동생이 함께 관광지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야시장 구경을 갔다가 시비가 붙은 일이 발생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줌마, 같은 한국 사람끼리 돈 좀 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아이 보아하니 돈 좀 있어 보이는구먼. 그거 돈 주는 게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냐고. 아저씨, 술 취했으면 가족들한테 가던가 해요. 다른 나라에서 나라망신 시키지 말고요. 나라망신? 이래서 우리나라 여자들도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얼마나 개고생을 해가면서 우리나라를 지켰는지 몰라. 남자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태국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저희 친정엄마한테 돈을 달라면서 한국인 주치자가 일방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것이었어요. 그때 엄마 주변에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이 몇 명 있어서 저희한테 그 상황을 알려주었거든요. 그분들이 말려도 주치자가 말을 듣지를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막무가내로 취해서 주사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저랑 제 여동생 그리고 남편은 엄마 드릴 음식 받아온다고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자리로 돌아가던 중에 그 광경을 목격했던 거였고요. 저랑 여동생이 달려가기도 전에 누가 후다닥 달려가더라고요. 그게 제 남편이었죠. 너무 멋졌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저씨, 술 드셨으면 집에 가세요. 예? 왜 시비를 걸어요? 아이 뭐야, 내가 무슨 시비를 걸었다고 그래. 나는 그냥 같은 한국 사람 만나서 반가워서 인사한 거구만 말이야. 너희야말로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 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놈이 말이야. 네가 뭔데? 네가 이 아줌마 아들내미야?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그래요, 아들. 아들인데 뭐 어떻게 할까? 당신 그대로 있어. 이거 찍어봐요. 이거 나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거야 지금. 아, 이것도 폭행이야. 남편은 그 주치자 허리춤을 딱 잡아채서는 그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네가 뭔데 난리를 치냐면서 말이에요. 나중에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서 남편한테 왜 아들이냐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장모님이 자기 손을 꼭 잡고 계시는데 너무 작아 보이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엄마라는 말을 했다는 거였죠. 그 사건을 시작으로 너무나 정 많고 속 깊은 남편의 모습에 저희 친정집 세 여자들이 남편을 철석같이 믿게 된 거였어요. 여동생도 자기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서 저희 남편한테 먼저 보여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참 잔잔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사돈 처녀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바일로 월세 담보대출 같은 걸 알아봤었나 봐. 자기 소유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건데 은행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었더라고. 뭐? 대출? 대출을 왜? 그건 나도 모르지. 나는 혹시나 보이스피싱인가 해서 사돈 처녀한테 전화했는데 내 전화는 계속 안 받아서 말이야. 하여간에 신의 이 개념 없는 것들을 어쩌면 좋은 건지, 아니 월세로 살면서 월세 지원 대출 이런 걸 알아봤었나 봐요. 그런데 보증금도 정말 최소로 하고 정말 소액의 월세만 내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신우이라는 이것들이 저희 친정엄마가 소유하고 계신 그 빌라 실거래가 확인해서 대충 보증금이랑 월세 끼워놓고 대출을 알아본 거였어요. 자기네들이 낸 보증금보다 높게 해서 말이죠. 그러니 그게 당연히 집주인인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연락이 간 거였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시누이들 멱살 잡고 나왔었어요. 월세는 안 내면서 그 와중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게 너무 화가 나서 말이에요. 아, 뭐가? 사돈어른은 그걸 왜 오빠한테 말하는데? 내가 사돈어른한테 빌린데? 은행에서 빌리려고 했던 거잖아. 그거를 융통성 없게 보증금 없다고 말해가지고. 아, 큰 시누이의 개념 나간 발언에 남편은 머리통을 퍽 하고 때렸어요. 시누이 둘이서 해외여행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쓴 게 그거였던 거죠. 대출 받는 거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뇌구조 자체가 정말로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랑 제가 뭐라고 하니까 작은 신우라는 게 또 지 언니 옆에 붙어서는 악담을 하더라고요. 언니 어머니도 정말 째째하시네요. 언니, 어른이 그렇게 인정머리 어깨 굴면 복 달아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아가씨, 나도 아가씨 머리통 칠 수 있어요. 근데 참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말은 바로 해요. 저희 엄마가 인정머리 어깨 구신 게 아니라 아가씨 두 분이서 생각 없게 군 거죠. 그리고 해외여행이 가고 싶으면 돈 벌고 그 돈 모아서 가요. 다음 달부터 원래 월세 금액으로 아가씨들 둘이 내요. 3개월 이상 밀리면 방 빼고요. 오빠한테도 저희 엄마한테도 제가 말한 거예요. 책임감 좀 가져요. 저는 할 말 다 아는 성격이에요. 시누이들이라고 해서 아닌 거 맞다고 해주는 성격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세게 나가니까 시누이들은 더욱더 멈출 줄 모르고 저희 친정엄마며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붓더라니까요. 그날 서로 욕만 안 했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누이 둘이서 퍼부었던 그 악담이 정말 강했던 걸까요? 저희 친정엄마가 시누이들 대출 사건 있고 3개월 뒤에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계시겠죠? 그럼 더더욱 그 심정이 어떤지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 심경 말입니다. 엄마, 나 결혼하는 거 보고 가야지.
나 결혼할 때 엄마가 같이 드레스도 골라준다고 했잖아. 엄마, 안 돼. 안 돼, 엄마. 저와 여동생은 친정엄마의 빈소에서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허무하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엄마를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뺑소니를 저지른 사람은 잡았는데 그 사람 제 또래더라고요. 빈소에 그 사람 가족들이 와서 사과를 하며 선처를 바라길래 됐다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선처? 선처 받고 싶어. 그러면 당신네들도 당신네들 가족 중에서 우리처럼 소중한 사람 잃고 와서 이야기해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그럼 선처해 줄 테니까 똑같이 해보라고. 어떻게 그 차디찬 바닥에 우리 엄마를 놓고 갈 수가 있어. 어떻게. 저는 선처를 바라는 거면 당신네들 가족 중에 소중한 사람, 우리 엄마처럼 잃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남의 가족은 그렇게 만들어두고서 자기네들은 그러기 겁났나 보죠? 저희 엄마를 떠나게 만든 그 개자식은 실형을 살고 있어요. 저랑 여동생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절대 합의를 안 해줬거든요. 가뜩이나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서 정신이 사나워 죽겠는데 그 자리에 시어머니랑 시누이 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도 장례식장이라고 평소처럼 껄렁껄렁하게 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꽤나 평범한 모습으로 저희 친정엄마한테 절을 하고 나서 식당에 가서 조용히 앉더군요. 여동생은 자기 예비 남편과 함께 있을 테니 저보고 가서 인사라도 하고 오라고 했어요. 언니, 어차피 지금은 조문객들 많이 없을 시간이잖아. 그래도 오셨으니까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식사도 좀 챙겨드리고 와. 내가 여기 있을게. 그래서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면서 거의 산송장의 모습으로 시댁 식구들한테 갔어요. 시어머니는 웬일로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상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네가 잘 먹어야 한다며 제 끼니 걱정까지 했죠. 시누이들도 그랬고요. 언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언니 마음이 많이 안 좋죠. 사돈어른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생전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도우셨잖아요. 그래요, 언니. 언니가 몸 잘 챙겨야 해요. 그래야 사돈어른이 마음이 편하시죠. 그렇게 악담을 퍼붓던 시누이도 저렇게 말을 하니 저는 내가 시누이들을 너무 안 좋게만 바라봤나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잃은 것뿐이었죠. 사람 안 바뀐다고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변한 게 없었어요. 시누이 둘이 뭐라고 쑥덕쑥덕거리더니만 작은 시누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체 뭘 이야기하려 하는 건가 했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괜찮아요. 아니래도 돼요. 내가 아가씨들 사정 다 아는데 난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한참을 자기네들끼리 쑥덕거리던 시누이들이 저한테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안 받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받으라면서 자기가 대신 그 봉투를 받아줬죠. 남편 입장에서도 자기 동생들이 이제야 인간 노릇하니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아서 저도 더 이상은 사양하지 않았죠. 저한테 자기가 대신 부의함에 놓고 오겠다고 갔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그 봉투를 시누이들 면상에 던져버렸죠.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과격한 행동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나가, 당장 안 나가 이 미친 것들이. 엄마는 얘네가 이딴 거 쓴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도대체가 왜 이래 정말. 됐고 나가. 셋 다 당장 나가라고. 우리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어떻게 사람이 이래.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냐고. 형부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 남편이 화를 내는 소리에 여동생이랑 여동생 예비 남편도 달려왔었어요. 옆에 있던 저 역시도 영문을 몰랐기에 화를 내는 남편을 말렸죠. 근데 말리지 말 걸 그랬어요. 아주 신우라는 것들 머리털을 다 뽑아놓아 버리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여튼 당신 왜 그래? 어? 아가씨들이 성의 표시한 것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대체 왜 그래? 저는 그 와중에 아가씨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넣어서 남편이 저랬나 했어요. 하지만 제 여동생이 저보다 먼저 시누이들이 저에게 건넸던 봉투 내용물을 확인했고 부들부들 떨면서 저에게 건네주었죠. 저 역시 그 내용을 보고 손을 덜덜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죠. 세상에, 그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에는 시누이 2명과 시어머니가 작성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은 저희 친정엄마가 소유하고 계셨던 그 18평짜리 아파트 세 채,
그걸 자기들 앞으로 하나씩 나눈 내용을 적어두었죠. 아, 글을 쓰는 지금도 그때 감정이 느껴져서 기가 차네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이러려고 왔어? 이렇게 또 나 개망신 주고 너희 새언니 속 뒤집어 놓으려고 온 거야? 그런 거냐고? 너희 정말 정신이 나갔어? 머리에 똥밖에 안 든 거냐고? 또 똥이라니.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화를 내? 내가 지금 화를 안 내게 생겼어?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든 거야?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고? 그러니 저희 남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던 거죠. 시누이들은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죠. 그저 자기네들도 가족이고 자기네들 경제적으로 힘든데 왜 안 도와주냐면서 서운해하기만 했어요. 제가 기가 차서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를 노려만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네들 딸 감싼다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라고 하대요. 아유, 아니, 사돈 돌아가셨으니까는 우리가 그 빌라에 사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고, 그 빌라 전세 놓으면은 그 아파트 세 채값 월세랑 비슷하지 않을까 했어. 우리는 다 너희 생각해서 그런 거였거든. 그런데 이놈이 타자고자 성질을 내는 바람에 분위기 더 이상해졌네. 대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거죠? 여러분은 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이해하셨나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종이를 박박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죠. 네, 저예요. 302호 공실 났으니까 세입자 구해주세요. 그리고 사모님, 남편분이 이사업체 하신다고 했죠? 오늘 바로 짐 빼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어락 그냥 뜯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누가 마음대로 침을 빼. 저는 이전부터 시댁 식구들이 살던 층을 눈독 들이던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 사장님 딸이 결혼하는데 신혼 살림하기 좋은 집이라고 이전부터 부동산 사장님이 눈독을 들였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친정엄마가 딸내미 시댁 식구들 살아야 한다고 안 내놓으셨고요. 제가 저 전화를 하자 시누이들이랑 시어머니는 뭐 하는 거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랑 어떠한 말도 섞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남편이 저 대신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긴 뭐야. 엄마가 그렇게 아끼는 딸들 덕에 집도 절도 없어진 거지. 난 몰라. 나는 모르는 일이야. 지금 이 순간부터 세 사람한테 벌어지는 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엄마한테 드리는 용돈은 계속 드릴게요. 그런데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어. 너희들이 뭘 해서라도 알아서 먹고 살아.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뭐라고? 너 지금 애미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어? 네 여동생들이랑 네 엄마인 나한테 뭐라고 한 거냐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내가 왜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보냐. 아이고. 오빠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오빠 결혼하고 나서 너무 편한 거 알아? 솔직히 우리 오빠한테 서운한 거 정말 많거든? 아니, 우리야말로 오빠한테 서운한 거 많다고. 오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오빠가 우리 집 가장이잖아. 소름 끼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싶었어요. 가장? 이미 결혼한 자기네들 오빠한테 시댁 가장 노릇까지 하라는 건가요? 그래요. 집안의 장남이니 집안에 정말 큰 대소사 일이 있을 때는 나서서 일을 해야죠. 저도 그건 장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럴 생각이 있었고요. 하지만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였잖아요. 안 그런가요? 남편은 자기 큰 여동생의 말에 정색을 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내가 뭐 얼마나 더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건데? 엄마는 나이 드셔서 더 이상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각 바꾸기 어려운 연세니 그래도 그렇다고 치자. 그러는 너희는 내가 너희한테 뭐 죽을 죄 진 거야? 내가 죽을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으면 말을 안 해. 내가 왜? 내가 너희 오빠라는 이유로? 나는 싫어. 나는 이제는 진짜 그러기 싫다. 내가 우리 처제 보면서 뭘 느꼈는 줄 알아? 아, 내가 내 동생들 인생 망쳤구나. 내 동생들 인생 내가 망친 거구나 싶더라. 아무리 너희 두 년들이 죽는 소리를 해도 알아서 살아보라고. 내가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망쳤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정말 아니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가족 간의 연을 끊자고 했어요. 솔직히 그도 그럴만했죠.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새 모녀의 뒷바라지를 다 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뒷바라지를 하고 뭐를 해도 변하는 게 없으니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살아오니 남편도 한계가 온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저희 친정 엄마 재산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누려고 했으니 남편은 자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치가 떨린 거였죠. 결국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자기네들 욕심 때문에 갖고 있던 것도 잃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누이 둘은 제가 그 집에서 짐을 빼라고 한 것에 포커싱을 두고서 발악을 했어요. 자기네들 물건을 왜 함부로 건드냐고 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대요. 언니가 오빠한테 가스라이팅 한 거죠? 언니가 시킨 거네, 언니가 시킨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계획이라도 해둔 것처럼 우리 집 짐 뺀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언니 같은 소리 하네. 야, 이 나쁜 년아. 너는 새언니도 아니야, 알아? 뭐? 야, 너 다시 말해봐. 나쁜 년? 그러는 너는 개념 나간 멍청한 년이야, 알아? 너랑 네 언니 때문에 형부랑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야말로 나이 먹고 정신 차릴 생각이나 해. 평생 그렇게 기생충처럼 붙어서 살 궁리나 하지 말고. 작은 신우가 저한테 하는 막말을 듣고 제 여동생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단단히 화가 나서 또 소리를 지르고 싸움이 불 번지듯이 번져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른 거 다 개무시하고 저한테 개념 없이 굴었던 작은 신우 눈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했어요. 아가씨들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가씨들 물건 거기 몇 없지 않아요? 다 렌털에서 한 거잖아요. 그거 렌털 업체에 전화해서 수거해 가라고 할 거예요. 위약금 내기 싫으면 아가씨들이 계속 렌탈료 내던가 그러면 되겠네요. 그리고 너 착각하지 마. 내가 너한테 아가씨라고 해주는 거? 그거 너 위해서가 아니라 너 같은 거한테 막말하다가 내 입 더러워질까 봐. 내가 나 위해서 하는 거야. 알아듣니? 뭐? 알아듣니?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야? 내가 못할 게 있어? 너 나보다 나이 많아? 아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 있어? 하여간 말발도 밀리면서 꼭 제 잘났다고 떠들어대죠. 시누이들이며 시어머니 정말 답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였다면 없는 살림에 굳이 살림구색 다 갖추려고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달랐죠. 그 없는 살림에 스타일러며 건조기, 세탁기, 최신형 TV까지 하여간에 구색이란 구색은 다 갖추겠다고 렌터를 또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거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결국 시누이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 렌탈료만 주고 장창 찍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죠. 너희 정말 이러는 거 아니다. 어? 어떻게 부모한테 이러니? 어떻게 부모한테 이래? 와, 정말 사람 독하다 독해. 새언니는 그렇다 쳐도 오빠는 정말 이러는 거 아닌 거 아니야? 결국은 우리가 오빠 진짜 가족이야. 어떻게 오빠가 우리한테 이러는 건데 어떻게? 똑같은 말 또 하게 할 거야? 어? 상황 이렇게 만든 건 아니야.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누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지, 누가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몰고 온 건지 잘 생각해보라고. 결국은 그렇게 도시 생활 좋다고 외치던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고향인 화순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어요. 집을 빼고 나서도 자기네들은 그 집에 살 거라고 얼마나 발악을 했었는지 몰라요. 새로 들어오는 신혼부부한테 말도 안 되는 괴담 지어내서 헛소리했다가 개망신이나 당하고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건지 집에 귀신 붙었다고 이야기하고 겁 좀 주면 그 신혼부부가 그 집에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보죠. 하여간에 생각이 유치한 건지 아니면 정말 지능이 거기까지인 건지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아유, 다들 잘 내려왔어. 이것들 시골 싫다고 징징거리더니만 밥 한 공기 뚝딱 하고 뻗어서 자고 있다. 얘네들은 뭐 이렇게 가전제품을 많이 들고 왔다니. 아주 짐을 모시고 살아야 할 판이다. 시 이모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 답이 없는 건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그 화순집에 렌터란 스타일러며 가전제품 다 들고 내려갔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집에 둘 곳이 없어서 위약금 내고 해지했다고 하더라고요. 화순에는 시어머니 언니가 계셨거든요. 시 이모님이 갖고 있는 집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살게 된 거고요. 그 집도 뭐가 어떻다느니 꿍시렁꿍시렁거려서 시 이모님이 한번 내쫓았었답니다. 그러면서 시 이모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것들 철 안 들어서 고생 많았네. 응? 고생 많았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동생년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 했는데 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가 나 몰라라 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갖고 있는 안 쓰는 집 준 거니까 새 나갈 것도 없고 하니 일절 걱정 같은 건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잘 지내. 내가 이것들 너희한테 민폐 하나 못 끼치게 잘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시이모님은 참 속도 깊고 좋은 분이신데 시어머니는 대체 왜 그렇게까지 사람이 변한 건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뭐 어찌 되었든 시이모님 말씀대로 저와 남편의 삶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도시 라이프를 외치고 브랜드 커피만 들고 다니려 했던 시누이들은 거기서 인스턴트 커피를 그렇게 열심히 마신다고 하더군요. 밭일할 때 당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각자가 있는 곳에서 각자 할 일 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엄마랑 언니랑 똑같은 옷 맞춰서 둘이 나란히 고운 옷 입게 하고 싶었었는데 엄마 너무 보고 싶다. 엄마 자꾸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서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런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언니. 다음 달이면 저희 여동생이 결혼을 해요. 엄마가 함께 계셨다면 더 든든하고 행복했을 텐데 기분 좋은 일을 앞두고 나니 엄마의 빈자리가 더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아마 식을 올려야 하는 여동생은 더 그렇겠죠.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라면 시집가는 딸한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좀 알려주실래요? 엄마의 빈자리에 마음 쓰지 말고 결혼 생활 잘했으면 하거든요. 여러분의 조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자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부탁의 말씀 남기며 이만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